혹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은근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걸 모르고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그가 나에게 해주는 행동만 보고, 그가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기준으로 인간의 본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안의 빛을 보고 함께 웃는 사람인지, 내 안의 빛을 질투하며 조용히 끄려는 사람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눈입니다. 오늘 방송은 시기와 질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겉으론 잘해주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일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본성 못된 사람이 초기에 보이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다룹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겉으론 날 응원하는데 왜 나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될까? 왜 그 사람이 내 기쁜 소식에 말은 축하한다 하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반응이 찜찜할까? 이 모든 감정의 근원엔 시기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상대의 길을 죽이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며 상대의 관계와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조기에 파악하고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를 통해 신호 하나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성공이나 기쁨에 말은 축하하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40의 여성 한지민 씨는 2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최근 정리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민 씨가 이직에 성공했을 때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대박. 진짜 잘 됐다. 축하해. 표정은 웃고 있었고 말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지민 씨의 마음을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 이제 엄청 바빠지겠네. 우리도 자주 못 보겠다. 너 그 회사 되게 힘들다던데. 괜찮겠어? 근데 내가 그 일 하려면 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지민 씨는 말합니다. 축하해줬지만 그 뒤에 덧붙는 말들이 전혀 축하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말의 뒷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표정은 웃지만 말은 무겁고 응원하는 척하지만 미묘하게 길을 꺾습니다. 이건 겉으론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감정이 조용히 묻어있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와, 잘 됐다. 정말 축하해. 그리고 눈빛이 다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말은 억지로 내뱉으니 그 감정이 듣는 사람에게 미묘한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불편함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언제나 감정을 먼저 알아챕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뚝 떨어진다면 그 감정은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견제하거나 은근히 평판을 흐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깎아내리며 여러분을 자신에게만 묶어두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정한 말투, 걱정하는 척하는 태도 속에 질투와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43세 남성 이정우 씨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최근 새로운 동호회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과 활발히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 삶이 훨씬 생기 있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최민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우야, 그 모임 사람들 좀 조심해. 괜히 가까워졌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요즘 내가 너답지 않게 들떠 보인다. 난 그냥 내가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어. 그 말들을 듣고 나서 정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죄책감 같은 걸 느꼈고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친구만 늘 조심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결국 나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접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 사람 좀 별로인 것 같아. 요즘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래.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흘려듣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은근한 견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잃게 되니까요.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통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여러분의 외부 세계를 차단하면서 자신만의 공간 안에 여러분을 가둬두려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한 친구처럼 보이고 가족처럼 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걸 견디지 못하고 자신만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을 감정적 소유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사랑과 우정을 말하지만 본질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의지하길 바라는 불안감입니다. 정우 씨는 결국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에게 설명하고 허락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대화 이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내 선택을 숨기고 싶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조종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내 세계를 축소시킨다면 그건 질투가 감정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신호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하거나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가장 흔하고 가장 무서운 시기 질투의 신호, 여러분의 실패를 기회로 삼는 사람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실패나 고통을 내심 즐기며 그 틈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처음부터 좀 걱정했어. 그래도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야. 이 말들이 얼핏 들으면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한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불행을 자신의 우월감으로 삼으려는 마음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42의 여성 김서윤 씨는 몇 해 전 창업 실패 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윤 씨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며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가게 오픈 후 한동안은 잘 나갔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젠 네가 현실을 알게 됐잖아. 그동안 너무 이상만 보고 달리던 것 같았어. 좀 천천히 살아도 괜찮잖아. 말은 걱정처럼 보였지만 서윤 씨는 그 말에서 이상한 위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연락도 뜸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 매일 전화해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근데 그 모든 말이 위로가 아니라 내 실패를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은 내가 빛날 때보다 내가 무너졌을 때 가장 선명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 갑자기 다가와 자신이 옳았다는 듯 말을 던지고 자신이 더 성숙하다는 식으로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그러기엔 내가 뭘 했어? 내가 옆에서 그렇게 말렸잖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이 말들의 공통점은 여러분의 실패를 경험이나 감정으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기회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시기란 상대의 불행이 자신에게 안도감을 주는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시기와 질투는 겉으론 위로의 옷을 입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작은 만족을 느낍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성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말보다 먼저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은 평소에도 여러분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공할 때는 멀어지고 실패했을 때 갑자기 다가와 자신의 말을 늘어놓는 사람은 여러분의 실패를 도움이 아니라 지배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신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실패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로 다가왔는지, 그걸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그 사람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기와 질투의 세 가지 신호를 바탕으로 그런 사람들과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그땐 왜 몰랐을까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을 오래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신호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처음엔 내 편인 듯 다가옵니다. 늘 곁을 지켜주고 마치 나를 응원하는 듯 행동하죠.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는 감정이 작은 불씨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 불씨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는 순간 혹은 주목받는 순간 갑자기 커집니다. 그 불씨가 타오르기 전에 우리는 관계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감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자신의 기쁨을 축소하게 됩니다. 괜히 자랑 같아 보일까봐 눈치를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 나는 내 감정을 검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런 일로 기뻐.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축하받고 싶은 순간이야. 이런 말을 당당하게 꺼낼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표현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내 선택을 해명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걸 왜 해? 그게 너한테 맞을까? 다른 길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냐? 마치 걱정하는 말 같지만 실은 여러분의 선택을 흔들기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들에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 이건 나의 도전이야. 결과보다 지금 이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세요. 해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침묵 뒤에 숨은 감정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감각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대부분 표정이나 말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야기했을 때 눈빛이 흐릿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대답이 짧아진다. 아, 그래. 잘 됐네. 그 말 속에 기쁨이 담겨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굳이 그 사람에게 더 설명하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불안과 열등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거리라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장자에는 불편한 사람과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말로 부딪히는 대신 조용히 감정을 보호하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내 기쁨에 무거워지는 사람, 내 성장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내 실패에 안도하는 사람, 그들을 향한 기준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실천을 이어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질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기 있게 선을 긋고 스스로를 지켜낸 이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52살의 여성 박선희 씨는 30해 가까이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은 후 처음으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희 씨는 대학 졸업 후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다 40 넘어
늦은 나이에 자격증을 따 소규모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감성 덕분에 공방은 입소문이 나며 조용히 성장했고, 그 과정을 지켜본 친구들은 선희 씨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중학교 동창 친구만은 언제나 애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되긴 했는데 너무 빨리 번아웃 오지 않게 조심해. 선희, 너 원래 내성적인데 그런 일도 잘하네. 사람 몰리면 힘들 텐데. 심지어는 다른 지인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희는 그냥 손재주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운도 좋았지 뭐.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선희 씨는 그 친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고객이 그 친구에게 들었다며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선희 공방도 얼마나 가겠어. 애들 크면 관심도 식지. 그 순간 선희 씨는 그 친구의 말에 축소돼 있던 자신의 시간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기쁜 일도 말조심했고 새로운 시도도 조심했어요. 괜히 자극할까봐 늘 감췄어요. 그녀는 결국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하는 척, 응원하는 척.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방 벽 한편에 이 문구를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내가 빛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길 원하는 사람이다. 지금 선희 씨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성취를 축소하지 않고 기쁨을 온전히 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질투에서 벗어나니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감정을 가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다면 그건 참아낼 인연이 아니라 지워낼 인연이라는 것을, 논어에서는 말을 들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말 뒤의 뜻을 보라 고 말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말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구의 말에 자꾸 움츠러들고 기쁜 순간조차 말조심을 하게 된다면 그 인연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관계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내 감정을 지키고 상대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든 경계가 없으면 언젠가는 감정이 흐려지고 결국 내가 나를 잃게 됩니다. 질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기쁨에 불편한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가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끝을 흐리거나 기뻐하는 척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꾸 마음을 눌린다면 그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읽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 감정이 들었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반응을 좋게 해보려 애쓰지 마세요. 기쁨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만 완성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있는 그대로 누릴 때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투는 상대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질투하는 걸 알아도 그걸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자랑을 너무 했나? 내가 티를 냈나?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뤘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고 기쁨이고 당연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질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의 시야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의 성취로 감추려 합니다. 그 불편함을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만들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거리를 둬야 합니다. 요즘은 조금 조용히 지내고 싶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모임은 쉬려고 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내 선을 알려주세요. 질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이 침투합니다. 늘 함께했던 친구, 가족처럼 지냈던 동료, 심지어는 형제나 배우자도 질투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둬야 사랑이 본래의 온도를 되찾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나를 인정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질투받은 경험이 누적되면 사람은 자신의 빛을 감추게 됩니다. 조용히 웃고 겸손한 척하고 기쁨을 절반만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눈치 주지 말고 그저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나 참 잘 해냈다. 이 길을 선택한 나 정말 자랑스럽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기쁨을 자기 안에서 온전히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질투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질투의 말이 와도 그 감정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단단함이 생깁니다. 맹자는 자신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지킨다 고 했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 나를 줄이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이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태도로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의 본성이 초기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세 가지 신호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축하의 말 속에 숨겨진 미묘한 기분 꺾기. 둘째, 나의 인간관계를 교묘히 견제하며 나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태도. 셋째, 내 실패와 고통을 위로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소비하는 말투와 행동. 이 세 가지 신호는 결코 거창하거나 거칠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짓누르고 성장과 행복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들이 대부분 여러분 곁에 있는 오래된 인연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무시하고 더 오래 참게 됩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내가 민감한 건가? 그럴 리 없어. 그냥 기분 탓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 여러분이 기운이 빠지고 말을 아낄수록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면 이미 마음 안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경고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편안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더 크게 만들고 슬픔은 조용히 안아줍니다. 질투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기쁨을 작게 만들고 슬픔을 내세워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듭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정말 마음을 다해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질투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 가장 오래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을 줄이게 만들고 여러분의 말수를 줄이고 여러분의 선택을 흔들고 있다면 그 인연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불편함을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불안함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줄여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나야 할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할 자격이 있으며 당당히 자신의 선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더 나답게 확장시킨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투는 작아지고 진심은 더 커지는 고요하고 단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